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그 미분계수의 활용 파트에서 학습지에서 남은 연습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 학습 점검의 4번 문제.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빼기 8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대가 된답니다. 자, 그렇죠.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 식을 미분해서 이 위의 점을 t로 잡아볼까요? 그럼 기울기는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2x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가 최대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이거는 2차식이죠, 여러분. 그럼 묶어주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따라서 x 빼기 2a 제곱 플러스 1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걸 그래프로 형태로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꼭지점은 2,12 형태가 되고 2,12 그 다음에 y절편은 0이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꼭지점 올라가고 타고 가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10이니까 x가 얼마일 때 좌표? 그렇죠, 2일 때 최대 11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 미분한 식의 최대값이니까 이게 뭐가 될 거다, 여러분? 기울기의 최대값이 될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2차식이니까. 자, 5번 원점호에서 요거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유형 3번이죠. 접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 접점 잡아보면 이렇게 되네요. t, t 4제곱 빼기 3t 제곱 더하기 6이 되고요. 기울기는 요거 미분하면 4t 세제곱 빼기 6t가 되네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y 빼기 t 4제곱 빼기 3t 제곱 더하기 6은 그 다음에 기울기 4t 세제곱 빼기 6t에 x 빼기 t가 되고요. 이 식이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나네요. 그럼 y에도 0 놓고 x에도 0 놓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t 4제곱 더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6은 정리하면 마이너스 4t 4제곱 플러스 6t 제곱이 되나요? 자, 맞습니까, 여러분? 6t. 자, 미분 4t 세제곱. 자, 틀린 부분 안 보이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넘겨보면 3t 4제곱 빼기 3t 제곱 빼기 6이 되고요. 그럼 우리는 묶어주면 3으로 묶어주면 t 4제곱 빼기 t 제곱 빼기 2가 되는 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t 제곱 빼기 2 t 제곱 더하기 2가 1이 됩니다. t 제곱 더하기 1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3이 있을 거고 요건 0이 될 수 없죠, 여러분. t는 얼마랑 얼마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루트 1 때 좌표는 t가 루트 2니까 요거는 t제곱은 2라는 뜻이죠. 2니까 16 빼기 t제곱은 2라는 거니까 6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2, 저기는 16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 동일하게 넣으면 이건 t제곱이 2 되는 건 동일하니까 16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래프를 밑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리면 루트 2, 16 잡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 16을 잡아봅시다. 자,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을 뭐라고 했냐면 원점하고 연결한 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연결한 선,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AB 이렇게 잡혀 있을 거겠죠? 그럼 접점이 뭐 여기를 A라고 적고 B, O.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루트 2 곱하기 요 가로의 길이가 2루트 2, 높이는 16. 그림 폭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6 루트 2가 나오겠네요. 자, 6번 가볼까요, 여러분? 6번은 1번을 보면 롤의 정리죠. 롤의 정리는 뭐죠, 여러분? 닫힌 구간에서 미분이 연속이면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양 끝값이 같을 때 우리는 미분한 식이 0이 되는 c의 값이 요 사이에 존재한다. 즉 x축과 평행한 접선이 존재하더라. 그거 맞습니까? 자, 1번 풀이는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죠. f-1 넣어보면 1 플러스 3 빼기 4니까 0이고요. 그 다음 F4도 넣어보면 16 빼기 12 빼기 4니까 0이니까
확인이 됐죠? f-1하고 f4가 같다라는 거. 요거 미분하면 f'(x는 2x 빼기 3이고요. c를 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값 c는 2분의 3이 나오네요.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c 값을 구하라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균값 정리는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 평균 변화율과 그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게 하는 혹은 기울기가 같고 혹은 평행하게 만들어주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게 하는 점을 C값이 이 0과 2 사이에 들어오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양끝값이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 다함수니까 연속 보장받을 거고 당연히 미분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 2 빼기 0분의 F2 빼기 F0이고요. 우변을 미분하면 2x 빼기 3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C를 넣겠죠, 여러분. 요건 정리해주면 2분의 F2는 4 빼기 6 빼기 4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0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빼기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 C를 넣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좌변은 20 빼기 3이고요. C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C는 1이라는 값이 0과 2 사이에 들어오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 학생이 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상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모의고사 형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자, x1과 x2가 크기가 비교되어 있죠. x2가 더 컸을 때 함수값도 더 크대요. 그러면 우린 이걸 뭐라 불렀다 여러분? 그렇죠. 증가함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를 함수값으로 정의하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요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었고, 요거를 미분 형태로 생각하면 증가함수는 미분한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이걸 미분해 볼까요?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2차 부등식에서는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그래프 모양은 3가지밖에 없댔습니다. 하나, 둘, 세 가지 형태밖에 없다고 했고, 항상 얘기하기를 0을 x축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축보다 이 선,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선들이 x축보다 항상 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상관없는 구역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밖에 없죠, 여러분. 그럼 이것들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고 여기는 판별식 0이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결론은 뭐다? 이 미분한 식의 무슨 식이? 판별식이, 즉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따라서 D는 풀이를 적어 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빼기 4AC니까 3하고 A 갖고 오면 되겠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4가 약분되고 인수분해 하시면 A 빼기 3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0부터 3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자, 8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fx에서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극값은 여러분들 선생님 항상 뭐라고 했죠? 그렇죠. 미분한 식에서 0 되는 값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x는 12x 세제곱 12x 제곱 마이너스 24x고,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인수분해 모양으로 잡아가겠습니다. x 빼기 2가 될 거고, 그러면 12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자,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2, 0, 1. 3차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끌어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1도 근이 돼야 돼, 지나쳐야 되고 0도 근이 돼야 돼, 지나쳐야 되고 마이너스 2도 지나쳐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미분한 식이니까 x축을 기준으로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교해보니까 변화가 있었고 변화 있고 변화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 변화들은 극대를 가지는 자리고 위는 극소가 되는 거죠. 반대로 적었네요,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따라서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f-2는 맞나요? 그러면 3 곱하기 16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이고요. 마이너스 12 곱하기 4
더하기 1이 됐죠. 그러면 48 빼기 32 빼기 48 더하기 1이니까 여기 사라지는 게 좀 보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2 넣고 했으니까. 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1. 또 F0 넣어볼까요? F0은 쉽네요. 1. 그 다음 F1은요. 3 더하기 4 빼기 12 더하기 1이죠. 정리하면 8, 여기 3개 더하면 8.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그 값들을 다 더하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4, 1을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34가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개 동그라미 친 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해볼까요? fx가 있는데 f'x랍니다. 그랬을 때 극대값이 5라고 하네요. 그러면 미분한식이니까 부호 체크할까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극대 자리는 4가 되겠죠. 그럼 f4는 극대 자리니까 계속 헷갈리네요. 반대로 f0는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f0는 5니까 c는 5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잡아봅시다, 여러분. 이 식을 미분해보면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인데, 자, 이제 그래프 분석 들어갑니다. 자, 이 그래프는 미분한식이에요. 미분한식이 x축과 만나는 애들은 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해석은 f'x는 0의 f'x는 0의 해가 0과 4인 겁니다.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면 x랑 x 빼기 4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분을 해보니까 최고차항이 얼마였죠, 여러분? 그렇죠, 3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x 빼기 4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걸 전개하면 3x제곱 빼기 12x가 되니까 b는 0이 된 거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다음 뭐가 된다? 2a가 마이너스 1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6으로 간단하게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abc는 찾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abc를 찾았는데 극소값을 구해보랍니다. 그럼 극소값은 어디였죠, 여러분? 그렇죠, f4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극소 가지는 자리였죠. 자, 봅시다. 극소, 여기가 색깔을 바꿀까요? 네, 극소. 따라서 우리 뭐만 구하면 된다? f4만 구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요 식에서 넣어가면서 a 값 넣을게요. 16. 4를 하면 64죠. 4 하면 세제곱하면 64. 그 다음 마이너스 6에다가 16 곱하고 그 다음 4b니까 0 필요 없고요. c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96이니까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2 더하기 5가 돼서 극소는 마이너스 27로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14번 봅시다. 자, fx가 열린 구간에서 극소값과 극대값을 모두 가지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하나 설명해 줄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교육과정 안에서는 우리가 극대 극소를 구할 때 3차함수나 4차함수 말고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3차함수의 한번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3차함수는 fx가 만약에 3차함수라면 3차함수는 미분하면 몇 차가 되는 거죠? 낮춰지니까. 그렇죠, 2차함수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2차함수의 그래프는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런 거밖에 없죠. 여기 하나 그으면 한번 그어볼까요? 세 개를 그어놓고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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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 붕 뜨거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식이 f'x니까 부호를 따져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여기는 전체 플러스고요, 여기도 전체 플러스예요. 그러면 즉 0되는 값이 있더라도 여기는 아예 없는 거고, 있더라도 이 두 개는 그 값을 절대 안 가져요, 여러분. 됐나요, 여러분? 자, 근데 3차 함수에서 미분한 함수가 근을 두 개 가졌어요.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얘는 그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의 포인트는 여러분 뭐가 되냐면 뭐 극대값이 나오니 극소값이 나오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값을 가지냐 안 가지냐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3차 함수에서 그 값을 가집니다 라고 하면 미분한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요.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된다라는 얘기죠.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지 뭐가 나온다, 여러분? 그 값이 존재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은 절대 극대나 극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3차 함수를 보면 여러분
극값을 가질 때는 반드시 극대랑 극소를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는 얘기는 다르게 3차 함수에서는 어떻게 해석해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극값을 가질 조건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극값을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미분할 식이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면 되니까 0보다 크면 된다. 어디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근데 이건 범위가 주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실수 전체 문제의 핵심을 풀 때는 이렇게 판별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조금 꼬아놨어요. 뭐라고 꼬아놨냐면 이 구간 안에 반드시 이 0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f'x는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a가 있죠. 그럼 이 시간에 뭐가 있거냐면 이 두 개의 두 근을 선생님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예요. 그래야지 뭐가 생긴다 여러분? 두 근 알파 베타 자리에 부호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 부호의 변화가 생겨야 극대 극소를 가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여러분 이런 그림일 때 우리는 뭐를 해결해야 되냐면 고1 때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자, 어떤 두 근이 어떤 범위 사이에 있으려면 자, 첫 번째 이놈들을 딱 점을 올렸을 때 함수값 즉 첫 번째 f-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f2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만 있다면 어떤 경우가 생겨버리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겨버려요. 맞습니까? 이것도 이 f-1은 0보다 크고 f2가 0보다 크다라는 그림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이런 그림이 나오면 절대 극대가 극소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 당연히 판별식이겠죠. 두 근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 0이어도 안 되죠. 요 그림이 돼버릴 거니까. 따라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식은 미분할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1 때는 fx를 놀았으니까 그럼 f'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3 플러스 4 더하기 a가 0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요. f'에 2를 넣으면 3, 4, 12 빼기 8 더하기 a가 0보다 크니까 a가 마이너스 4보다 큽니다. 그럼 판별식 써볼까요 여러분? b제곱 16 4 3a 4ac 썼다는 거예요. 그럼 0보다 크죠. 그럼 4약분하면 4 빼기 3a가 0보다 크니까 a는 3분의 4보다 작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누가 봐도 빠르게 마이너스 4부터 3분의 4까지라고 해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는 판별식으로만 해결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열린 구간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대단한 학습평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 곡선 fx, g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즉 뭐하라는 얘기다 여러분? fx 곱하기 gx의 미분할식에 x에 1을 집어넣어라 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해보면 우리 곱의 민법이니까 f 앞에 거 미분에 1 넣고 뒤에 거 그대로 1 넣고 앞에 거 그대로 1 넣고 뒤에 거 미분할식에 1을 넣고 요거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럼 f'x도 구해놓읍시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고요. 미분할식 구해놓을까요? 6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죠. gx가 되겠죠. g'x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해봅시다. 그러면 f1은 빼기 1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3이고요. f'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 되고 g의 1은 2 빼기 1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혹시나 계산 틀린 거 있으면 댓글에 써주면 수정하겠습니다. 6 빼기 2 더하기 1 답은 5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맞나요? 봅시다. 마이너스 1, 1 약분 3. 자, 한번 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f'은 1, g의 1은 마이너스 1, f1은 3, g'의 1은 5.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직선 5번 갑니다. 직선 12x 더하기 k가 요거에 접한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인 거예요. 요거는 자, 이런 게 이 그림이 3차가 있으면 내 접한대 하고 알려주면서 요렇게 주면서 이 식이 y는 12x 더하기 k라고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할 수 있나요 여기서? 그렇죠. y는 12x 더하기 k를 줬다는 건 나 기울기 12야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유형 몇 번? 그렇죠. 2번이라는 얘기죠. 그럼 미분을 했을 때 6x제곱 빼기 6x고 이 자리가 12가 되는 x값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x제곱 빼기 6x 빼기 갑자기 약분을 했죠 선생님이? 넘어오면서 6으로 묶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인 거고 6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니까 2 또는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럼 두 개가 나타난 얘기는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접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요 자리가 마이너스 1 자리일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 그림이 좀 바뀌었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2를 넣어보면 2 여기 16 빼기 12 4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림이 조금 정확하게 그리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분의 3이니까 여기서 정확한 그림을 이렇게 한번 될까요? 여기 2분의 3이고 여기가 0이니까 갖다가 이런 그래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겠죠. 네. 접하는 적선이 자 어쨌든 나는 값을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했고요. 우리는 뭐를 찾으라고 했죠? 그렇죠. K를 찾으랍니다. 그러면 K는 요 지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점에다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넣으면 12 더하기 K는 마이너스 5 K는 7이 될 거고요. 맞습니까? 7 그럼 2, 4를 넣었을 때도 나오는지 그때 K가 나오는지 봅시다. 그럼 24 더하기 K는 4니까 K는 마이너스 21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양수 찾으라니까 7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6번 가겠습니다. 3차함수 fx와 4차함수 gx가 이 그래프를 그려놨대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친절하게 fx의 극소를 구하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죠 여러분? 극대 극소는 미분한 식에 0되게 하는 값에서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값을 찾아서 부호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hx를 미분하면 h'x가 되고 빼기는 각각의 미분이죠, 여러분. 자, 한번 들어갈게요. 자, 미분 f'x 빼기 g'x가 0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그래프의 특징은 hx 즉 f'x 빼기 g'x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 그냥 각각 그려놨거든요. 빨간색 f'x, 초록색은 g'x. 그러면 우리는 요거의 교점을 다르게 해석해봐도 되겠죠. 요렇게 해석해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놈들의 교점이 곧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교점이니까 여기 요렇게 돼버리겠죠. 자, 그럼 부호는 어떻게 따질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잘 보세요. f'x, g'x가 요 b보다 작을 때 증가일까 감소일까는 요걸로 따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크다라는 얘기는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b보다 작은 x가 b보다 작은 자리에서는 빨간색이 더 위에 있죠. 초록색보다. 그럼 빨간색이 앞에 있으니까 이 자리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고 요 b와 d 사이는 초록색이 더 위에 있죠. 초록색이 즉 g'x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간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극소는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마이너스, 즉 감소해서 증가로 변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이 되겠네요. D.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7번 가겠습니다. 자, fx가 있는데 극대 극소의 합이 34랍니다. 그럼 극대 극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고요. 3x제곱 빼기 12ax 더하기 9a제곱이고 자, a가 있어서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고민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x 빼기 a x 빼기 3a로서 인수분해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a랑 3a가 나왔는데 어떤 게 더 큰가요? 라고 물으면 친절하게 여기서 이미 양수값을 찾으세요 하면
누가 봐도 3a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그래프를 선생님이 항상 가르쳐줬던 대로 이렇게 그리면 아래로 볼록 a가 더 작을 거고 3a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극대 극소 바로 찾아지죠?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넣겠습니다. fa는 a 세제곱 빼기 6a 세제곱 더하기 9a 세제곱 더하기 1 따라서 4a 세제곱 더하기 1이고요. f의 3a는 27a 세제곱 빼기 69 54a 세제곱 그 다음에 3a 넣으니까 27a 세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럼 이건 1만 남네요. 그럼 요 두 개 합쳐서 얼마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34가 되랍니다. 두 개 합쳤습니다. 그럼 4a 세제곱은 32니까 a 세제곱은 8이 됐고 따라서 a는 2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자 있다고 문자 여러 개 있다고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양수 a라고 준 거는 상수를 준다는 얘기니까.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봅시다. 자, 곡선 이거 위의 점에서의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6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뭐죠 여러분? 곧 미분 계수입니다. 난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다? 첫 번째 위의 점이니까 이걸 fx라고 봤을 때 나는 f2는 3이라는 걸 얻을 거고요. 두 번째 요게 포인트네요. f'2를 넣으면 기울기가 6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넣겠습니다. 자, f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3인 거고요. f'x를 구해볼까 옆에서? 그럼 2x 더하기 a네요. 넣겠습니다. 4 더하기 a는 6입니다. 그럼 a는 얼마인가요? 2. 네, 따라서 4 더하기 4 더하기 b는 3이겠죠?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 b는 마이너스 5 정해졌습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까처럼 fx가 있는데 이 구간 안에서만 뭐가 돼야 된답니까? 그렇죠. 증가해야 된답니다. 일단 미분을 해서 뭔가 힌트를 얻어야 되겠네요. 미분하시면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k입니다. 자, 그럼 이 식이 꼭지점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3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빼기 4 더하기 k. 자, 선생님이 2차 함수 딱 미분하자마자 왜 꼭지점을 먼저 얘기하냐면 여러분 2차 함수 중학교 때부터 고1 때까지 잘 배웠겠지만 2차 함수는 꼭지점이 포인트인 경우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 꼭지점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x의 개수가 상수가 아니라 어떤 일반 문자면 구할 수는 없어서 그거는 꼭지점 활용하는 문제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랑 1창의 개수가 숫자로 나왔다면 꼭지점의 y좌표는 알 수 없어도 꼭지점 x좌표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포인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이고 빼기 12 더하기 k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더하기 k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는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쌤이 축을 한번 그리면 자, 마이너스 2가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2 축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노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즉 마이너스 3,1에서는 모두 증가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1 안에서만큼은 이 그래프가 다 위에 붕 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잘라보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3이라 자르고요. 왜 파란색이 마이너스 2니까 1을 이렇게 잘라봅시다. 1을 여기라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그래프를 한번 다 바꿔봅시다. 요거 지우고 움직여 볼 거거든요. 네. 자, 이건 영상이니까 영상에서 한번 잘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선생님 움직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잘려버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꼭지점의 그래프가 꼭지점이 여기니까 이런 그래프로 움직일 거라고 했죠. 그럼 저기를 좀 넓게 그려야 되겠네요. 빨간색이 넓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런 그래프가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걸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아직까지 마이너스 3과 1 사이의 그래프는 다 위에 있죠. 그럼 어디가 되면 요렇게 되면 증가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죠 여러분? 그럼 이까지도 되겠죠. 근데 어디부터는 안 될까요? 일로 내려가면 어디가 생겨버리죠. 이렇게 요새 마우스 보이나요? 네, 이 부분이 생겨버려요. 음수가 되는 부분. 이하가 지금 빨간색 부분이 잘 보시면 자 빨간색 부분 잘 보세요. 이 자리가 지금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인데 마이너스 3과 1 사이의 부분에서는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혹은 X축과 접하고 있거나. 그래서 다시 한번 움직여보면 이 그래프는 쭉쭉쭉쭉 여긴 다 돼요. 이렇게 되면 다 위에 있어요. 근데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어디서 여기까지도 가능해요. 증가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존재해버린다는 거죠. 어디? X축보다 밑에 생기는 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 요런 그래프. 요거나 위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가 어딜까요? 당연히. 선생님 딱 여기다 더 볼까요? 그러면 요놈의 포인트는 선생님 방금 강조했던 그렇죠. 요겁니다 여러분. 뭐가 된다? 꼭지점이 Y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꼭지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이 문제의 핵심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K가 되고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K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K는 1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틈틈이 올렸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선생님이 어느정도 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마지막에 내준 프린트는 답지를 선생님이 아직 안 올렸는데 그거는 월요일날 선생님이 보고요 그 구글 우리 클래스룸에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 공부 마무리 하시고 연휴 잘 보내고 우리는 월요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